안녕하세요. 테크수다 26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최경모고요. 한울씨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제는 저희가 올린 기사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기사였습니다. 네네. 초보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추천 앱 3개. 네. 네. 근데 이거 여기서 초보는 빼도 되지 않을까? 이거 앱들 보니까 되게 좋던데? 이건 뭐 굳이 초보니 뭐니, 오히려 이건 고수 비즈니스맨을 위한 게 아닐까요? 아, 고수분 다 아니까? 어, 벌써 쓰고 있으니까 필요가 없다는 건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거 솔직히, 네. 그쵸. 아, 맞아.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한국 앱을 솔직히 이렇게 많이 접할 기회가 없는데요. 네네. 써보니까 저도 이번에 그 리스트 보면서 써봤거든요. 다.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네네. 저도 본의 아니게 이것 중에 앱을 사실 리멤버라는 앱 하나 써봤는데 네네. 리멤버라는 앱은 사실 발견하고 좀 굉장히 좋아가지고 아, 네네.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해요. 우선은 뭐, 예, 우선은 네네. 네, 우선 소개시켜 여기서 주시죠. 소개해주신 앱, 이 더 기어라는 네네. 웹진 같은데요. 여기서 소개해준 앱 3개는 네네. 리멤버라는 명함 관리 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오피스 렌즈라는 문서를 스캔을 대행해주는 뭐 이런 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거죠? 아,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네, 오피스 제가 렌즈 맞을 거예요, 아마. 이게 속독하는 버릇이 너무 안 좋은 버릇이 들은 것 같습니다. 아, 오, 속독을 하세요? 네네. 빨리빨리 읽는데 이런 걸 놓치면 속독이 아니죠. 네네. 뭐, 예, 네네. 어쨌든 오피스 렌즈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맞습니다. 엠팩스는 앱에서 이제 팩스를 보내거나 받게 수신할 수 있는 앱입니다. 아, 받을 수도 있고요. 그건 네네. 몰랐네요. 수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좋다. 앱인데요. 어, 일단 리멤버부터 얘기를 잠깐 할까요? 리멤버 네네. 앱은 저도 처음 봤을 때 너무 혁신적이라 생각한 게 뭐냐면 저는 네네. 늘 그런 것들만 생각해요. 왜냐면 테크노 굉장히 첨단 세계다 하니까 예를 들어 네네. 명함을 찍으면 네네. 자동으로 글자를 OCR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자동으로 연락처를 저장을 해준다라고 네네. 하지만 OCR에 굉장히 부정하고 명함마다 디자인이 다 다른데 그리고 그렇죠. 부정한데 얘들은 좀 발상을 좀 다르게 했더라고요. 리멤버는 예, 정말 사람이 다르게 직접 하셨죠? 입력을 해요. 맞습니다. 저 깜짝 네, 놀랐어요, 예, 진짜. 예. 네. 사람이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거의 99% 이상의 정확도를 자랑을 하고 네네네. 그리고 그런 OCR 해외에서 나온 OCR 앱들 같은 경우는 한글 인식은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제가 예, 정말 그건 장담해 드릴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 리멤버는 진짜 발상의 전환으로 사람이 직접 입력을 하는데 공짜예요. 근데 이, 그것도, 네. 조심해야 되는 게 언제까지 공짜인가가 솔직히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평생 공짜일 수는 없거든요, 이게. 보니까 리멤버 네. 이분들이 투자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 투자는, 네네, 말씀하세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이 약관에 뭐 너무 지금 네네. 본론에 들어간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리멤버라는 에서 약관에 보면은 이 정보, 명함으로 입력된 정보를 네네.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 명함이라는 정보가 네네. 사실 어마어마한 정보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 그렇죠. 연락처 있죠, 네네네. 이메일 있죠, 개인 핸드폰 그렇죠. 있죠. 우리나라는 다 네네. 개인 핸드폰을 다 적으니까. 그쵸. 또 직책이 되게 중요하죠, 직책도 한국에서. 있고, 뭐. 그래서 저도 리멤버라는 앱을 쓰긴 하지만, 네. 그, 저가 이제 만나는 분들 중에, 네네. 예를 들어 좀, 뭐, 소위 이게, 사회 지도층. 네네네. 예를 들어 좀, 혹은 대기업의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으신 분들은 네네네네네. 리멤버 앱에 입력을 못 하겠어요. 재밌네요. 네, 리멤버로 사진을 못 그쵸, 그쵸. 찍겠더라고요. 네. 왜냐면 음, 이게 너무 결국 그쪽에서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 그분의 개인정보가 누출이 돼서 문제가 그렇죠, 되면 그렇죠. 더 크게 제가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게 음, 좀 그런 분들의 명함은 제가 수동으로 입력을 하거든요. 재밌네요. 네네. 그거는 네네. 사치자님께서 되게 현명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못 해봤는데, 그건 맞는 것 네네. 같아요, 그게. 네네. 그런 분들은 좀 그랬었어요. 네네. 재밌네요. 네네. 그러니까 리멤버 어쨌든 근데 좀 재밌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선은 뭐 리멤버도 솔직히 저도 다른 앱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리멤버만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은 제가 궁금한 그거예요, 이게. 정말 리멤버에서 하는 얘기처럼 이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수입 행위를 안 하실 거면 어찌됐든 수익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 앱은 수익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회사 다른 앱들보다 어떻게 보면 네네. 왜냐면 서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인건비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이거 좀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이게 어찌됐든 사람을 24시간 이게 돌린다는 얘기가. 그러다 네, 보니까 저는 만만치 이제 궁금한 않죠. 거예요. 예, 이게 평생 이거를 무료일 수는 없고, 이거를 뭐 되게 저렴한 인건비를 갖고 있는 뭐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인도에 이렇게 근데 이게 맡길 수도 그럴 수가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쵸. 한글이 돼야 된다는 게 한글이니까. 굉장한 이게, 네네. 하여튼 갖고 저는 궁금해요. 이게 평생 무료일 수는 없고 어쨌든 어디선가 그러니까 뭐 처음 1년은 무료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시장 장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네네. 뭐 투자를 받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돌리는 게 아니고 투자를 받아서 1년 동안 살아남는다거든요. 경쟁을 네네. 해서. 그러다 보니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뭐 3년까지는 뭐 우쭈쭈 네네. 뭐 할 수는 있겠죠. 끝에 가서는 이렇게 수익을 내야지만 되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용 약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도 정말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네네. 글쎄요. 뭐 나중에 이게 유료 앱이 된다면 이게 얼만큼의 또 효율이 있을지는 또 모르는 일이니까. 예, 제가 지금 깜빡한 게 있는데 이제 리멤버란 앱을 좀 네네. 소개해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본론부터 들어가가지고 네네네네. 네네네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리멤버란 앱은 이제 아이폰용도 있고 안드로이드용도 있는데요. 두 개 다 네. 나와 있는데 이제 명함을 보통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제 주고받잖아요. 근데 그렇죠. 명함에 있는 연락처나 직책이나 전화번호 같은 거,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수동으로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죠. 사진을 찍어두거나 보통 그렇게 네네. 해왔는데 이 리멤버란 앱은 자기가 그냥 사진을 앱을 키고 사진을 찍으면 네네. 그거를 리멤버 회사에서 그 사진을 보고 명함에 촬영된 명함 사진을 보고 사람이 직접 연락처 포맷으로 그걸 이제 V카드라고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일반 핸드폰 연락처 포맷으로 다 입력을 해줘요. 입력을 그렇죠. 해줘서 그거를 사용자한테 다시 보내줘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핸드폰에 저장을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그 명함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이 네네. 앱을 사용을 하면은 어, 이 앱을 사용을 하면 그 명함에 입력하는 시간들을 확 줄여줘서 굉장히 혁신적인 그렇죠. 앱이고 더더구나 플러스로 하나 기능 지원한 게 뭐냐면 나도 리멤버를 쓰고 저분들 리멤버를 쓴다 그러면은 내가 네네. 리멤버에 등록해둔 명함이 있다. 근데 네네. 제가 예를 들어 A란 회사에 다니고 있다 그 명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네. 리멤버로 내가 명함을 등록해 놨는데 네네. 그래서 내가 B란 사람한테 줬단 말이죠. 그 명함을. 네네. 근데 나는 A 회사를 다니다가 C 회사로 이사를 갔어. 네네. 이직을 했어. 이직. 그래서 네네네. 그 회사 명함을 다시 찍어서 하면은 그 B란 분은 제 명함이 옛날 명함이 아니라 C란 명함으로 자동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게 라이브라는 네네네.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제가 이직을 하더라도 저분은 상대 리멤버를 쓰시는 분은 제가 어디로 이직을 했는지 제 새로 바뀐 연락처 뭔지를 그렇죠. 자동으로 그렇죠.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 리멤버라는 앱인데 그렇죠. 네네 저는 사실 명함을 그렇게 많이 주고받진 않아요.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은 아니라서 그렇죠. 저희가 영업 쪽은 아니니까. 아니, 제가 영업은 아닌데 저희 장인어른이 좀 그런 쪽이셔가지고 네네네. 많이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장인어른이 마침 한 200개, 그러니까 300개 정도 와. 명함을 갖고 계셨어요. 네네. 그동안 입력을 안 한. 대단하시네. 그래서 제가 네네네. 알려드렸더니 그거 뭐 네네. 불과 한 시간 만에 입력을 다 끝냈죠, 사실. 리멤버에서 직원분들 좀 고생하셨겠네. 많이 고생하셨겠죠. 근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 많겠죠. 예. 저도 네네. 솔직히 명함을 많이 주고받는 또 뭐 저도 비슷한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없지만 그래도 한두 개 있는데 되게 귀찮더라고요. 특히 제가 또 음, 이렇게 이런 수작업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저는 외국 OCR로 된 걸 많이 쓰긴 했거든요. 근데 네네, 저도 그 전에 확실히 OCR 썼었어요. 네. 네, 근데 확실히 영어는 진짜 괜찮은데 한글은 진짜 가동력이 떨어지기는 해요. 네네, 맞아요. 저 리멤버 보고 솔직히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잘 되더라고요, 이게. 잘 음, 되기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리멤버가 그 물꼬를 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물꼬 틀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음, 사람이 직접 해주는 앱들이 요새 인기가 많아요. 예를 네네네네. 들면 제가 소개해드린 것 중에 좀 혁신적인 게 뭐냐면 세차 앱이 있어요. 네네네. 세차. 그래서 네네. 세차 앱이란 와이퍼란 앱이 있는데 네네. 와이퍼란 앱을 켜서 내가 내가 어,
잠시만요. 아, 와이퍼란 앱을 켰는데 네네. 잠시만요.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아, 네. 잠깐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이어폰을 뺄까요? 뭐 통화도 하시나요? 아니. 급한 전화가 아닌 것 같아. 아, 됐어. 이제 됐고 시작할게. 네. 이 와이퍼란 세차 앱이 있는데 세차 앱을 네네. 켜고 세차 앱을 켜서 내가 어디 살고 내가 네네. 누구고 차 번호가 뭐고 차가 어디 있으니까 세차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네네. 그 앱 회사에서 네네. 내 차를 받아가지고 네네. 근처에 있는 세차장으로 가져가서 세차를 실내 세차까지 싹 해줘가지고 다시 주차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키를 줘야 되는 거, 제 키를. 예, 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거기서 주는 건 인력이에요? 그 그러니까 뭐 어디 가자는지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어떤 세차가 돼서 온다. 세차가 돼서 와요. 그래서 가격은 어때요? 이거는 그냥 일반 세차장 가격하고 거의 비슷해요. 좀 그리고 근데 편하긴 네네. 편하겠네요, 이거. 예. 네. 페달링이란 또 세차 앱이 있는데 이건 좀 개념이 좀 달라요. 이건 외부 세차만 해줘요. 네네. 그래서 내가 어디 살고 내 차가 어디 있고 하면은 네네네. 와서. 결제 딱 제가 해보니까 8천에서 한 1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차 키를 줄 필요도 없어. 그럼 와서 세차를 해주고 다 끝났다고 메시지가 와요. 재밌다. 근데 이거는 뭐 양옆에 공간이 좀 있고 뭐 이런 조금 현실적인 그건 있겠네요, 아무래도. 네네. 그리고 이거랑 이제 또 비슷한 게 리멤버랑 정말 유사한 게 뭐냐면 네네. 문비서라는 앱이 있어요. 네네. 이건 앱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웹 서비스라고 봐야 되는데 네네. 문비서에 카카오톡 계정이 있어요. 문자도 네네. 있고. 네네. 그러면은 문비서한테 제가 문자로 제가 등록을 했으면 문자로 저기 내일 뭐 부산으로 내려가는 네네. 기차 11시 거 11시에서 12시 사이 거 예매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뭔지 알겠네요. 네네. 예매해서 표까지 줘요. 네네. 이거 페이스북에서 먼저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에서도 요즘 어시스턴트라는 게 굉장히 좀 각광을 받는 새로운 서비스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요? 네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 베이글이 뭐 우리 집 앞에 있는 베이글 좋아라고 하면은 거기 가서 누가 사다 갖다 주기까지 하는 막. 네네네. 뭐 아니면 뭐 여자친구한테 꽃을 보내줘. 그럼 정말 뭐 꽃까지 사가지고 해가지고 뭐 해주고. 맞아요. 그런 네네네. 거예요. 근데 요거는 리서치도 시킬 수 있어요. 음. 예를 들면 제가 네네. 저는 이렇게 문비서를 실제 써봐가지고 해봤는데 예를 들면 네네. 제가 이제 경주를 내려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네네. 뭐 경주에 2시부터 뭐 오후 뭐 12시에서 5시 사이 갈 것 같은데 12시에서 5시 사이 중에 서울로는 기차가 몇 시 있는지 나한테 좀 알려줘 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말 사람 그대로 실이죠. 비서를 주는 거네요. 사람 실이에요. 근데 아이폰으로 얘기하면 문비서는 그 돈을 어떻게 실구조가 어떻게 돼요? 이것도 무료예요. 신기하네. 네. 그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나중엔 무효시간 돈을 때문에. 받겠다고 그랬어요. 얘기도. 그러니까. 네. 신기하다. 네. 그럼 어떻게 받을까요? 시간당 받을까나? 아니면 어떻게 할까나? 되게 어렵네요. 제 생각엔 1년 그냥 월 정액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재밌다. 네네. 이런 되게 뭐라 그러지? 근처에 뭐 제가 얼마 전에는 뭐 중국집에 이제 식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중국집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네네네. 뭐 상암동에 중국집 예약해줘. 사람 몇 명 앉을 수 있는. 뭐 이렇게 네네네. 예약을 하니까 예약을 해줬어요. 가서 보니까 제 이름으로 다 예약이 돼 있고, 오. 예. 좋네요. 네, 굉장히 좋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문비서도 만약에 못하는 게 그게 있더라고. 네. 뭔데요? 못하는 게 문비서도 못 해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여자친구 만들어줘. 이런 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건 못하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책상, 제가 중고 제품 이렇게 불필요해지면 중고 제품으로 많이 파는데 제가 네네네. 커피 테이블을 하나 좀 안 쓸 일이 생겨가지고 커피 테이블 좀 네네. 팔아주세요 중고 장터에. 그거 되게 네네. 귀찮거든요. 막 사진 찍고 그렇죠. 등록하고, 뭐 누구 연락받은 실제 구매자 나타날 때까지 계속 문자 주고 받아야 되고 그쵸. 이게 좀 너무 귀찮은데 그건 안 해주더라고요. 돈 거래는 안 했네요. 좋네. 그 예약까지 해주는데 구매까지 못 해줘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요. 기차표를 해줘. 그러니까 정액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기차표 이런 거 정액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면- 해줘요. 구매까지 해줘요.
아, 그럼 실장님께서 거기다 당연히 돈을 내야 되지. 기차표 값은 내고. 기차표 값은 제가 이제 그 문비서의 계정에 제 적립금을 정기적으로 해놓으면은 그 적립금에서 재밌다. 빼가는 거예요. 예. 그런 그럼, 하여튼 이건 좀 다시 제대로, 이거 이러다가 거의 리멤버 포드카스트 되겠는데. 근데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네. 그니까, 지금 제가, 아니 사실 나머지 앱을 별로 설명할 게 없어서 리멤버를 그쵸, 솔직히 예, 그쵸. 예, 그래 좀 많이 설명한 거 있어요.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앱이 좀 많이 있긴 있어서 마지막으로 그렇죠. 소개하자면 그냥 간단한 건데 네네. 영수증을 찍어서 네네. 영수증을 촬영을 하면 엑셀 파일로 만들어 주는 게 있어요. 아, 재밌네요. 예,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뭐 영화 찍으시는 분들 뭐 그래서 조감독 이런 분들은 영수증 맨날 찍는 게 일이거든요. 뭐 또 그리고 재밌네요. 현찰 거래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세무서에 보낼 때 영수증 다 찍어가지고 그 엑셀로 다 입력해놔야 되는데 특히 와, 세무 회계사 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주 절실한 거예요. 자비스란 서비스인데 찍으면 엑셀 파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무 회계사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찮아요. 영수증 맨날 그 그렇죠. 장부에 붙이는 게 한 달에 일이거든요, 매일. 그렇죠. 재밌네요. 네네.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새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말고도 근데 굉장히 되게 많지만. 재밌는 네. 게,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재밌게 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은 제 생각엔 AI가 이걸 다 처리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기는 해요. 뭐 그쵸. 궁극적으로 그쪽으로 가야죠.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그 절충 안으로 이제, 왜냐면 되게 재밌는 건 리멤버도 제가 되게 재밌게 읽은 부분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실장님께서 명함을 찍으셨어요. 누구를?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카메라 대여 센터에 계시는 과장님 명함을 찍었어요. 근데 저도 실장님이랑 같이 일하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그 사람 찍으면 어떡하냐면 우선 제일 먼저 하는 게 명함 비교를 먼저 하더라고요. 네네. 아니 벌써 입력이 돼 있으면 그 정보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처음에 리멤버 론칭했을 때는 정말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0%는 더 이상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네. 궁극적으로 가서는 아예 안 해도 되는 날이 오겠죠. 리멤버가 네네. 정말 뭐 한국을 장악을 한다면은.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AI와 AI가 못하는 부분 인간이 지원을 해주는 게 사실은 이게 포인트이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언제나 재밌게 생각하고 우려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시스템 개발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그 확장성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리멤버도 문제가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유저가 1000만 명이면은 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갑자기 하루 만에 막 100만 명이 된 거야. 뭐 더 적어지면 안 되겠지만 뭐 하여튼 뭐 5천만 명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인간적 오류가 있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명함을 보내요. 리멤버에서. 근데 리멤버가 이걸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두 명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적어도. 한 명이 이거를 초안을 작성해야지 올리면 누군가 그걸 보고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네, 그쵸.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오류율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더블 체크를 한다 그래도 이게 생각만큼 인간이 일이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카단이나 두 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AI를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적어도 글쎄요, 뭐 이제 오차율이 뭐 시스템에 따라, 그러니까 시스템을 하나만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스템의 그 정확도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 옛날 것도 다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네네네. 한국 거 같은 경우는 한 번 실수하게 되면 계속 누락이 되고 네네. 그 정확도를 올리려면 사람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100명이 100명을 다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모르겠어 했더니 그 인간이 들어가는 게 글쎄요,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재밌네요. 그러니까 저도 뭐 답이 있다도 아니고 뭐 좋다 약간 나쁘다도 조금 아닌데. 저는 이런 시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뭐 리멤버 얘기를 지금 거의 나머지 얘기를 거의 안 하게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국내에서 이제 카카오톡이 굉장히 인기가 거의 대부분 그렇죠. 쓰잖아요. 뭐 그렇죠. 뭐, 네네. 예, 거의 안 쓰는 사람이 이상할 사람일 정도로. 그렇죠. 근데 안 쓰는 사람은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죠. 네네. 나는 카카오톡 이런 거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카카오톡은 네네. 카카오톡으로 시작을 했지만 되게 간단한 서비스로 시작을 했지 메신저 서비스로 네네. 시작하지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앞서 한 24회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카카오 택시까지도 막 가고 그렇죠. 네. 예, 뭐 그랬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리멤버도 그렇고 최근에 이런 앱들도 기본적으로 네네. 유저 수를 어마어마하게 늘리기 위한 약간 포석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게 일종의 그것만 해놔도 나중에 이게 무료 서비스로 갈 수 있는 점점 근데 이게 조심해야 2차에 되는 뭔가 게 그렇게 되길 바라는 근데 리멤버가 굉장히 많은
현재 좀 머리를 잘 쓰긴 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 가입자 수가 많진 않아도 네네. 가입자 수가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해도 100명이 100개의 명함을 등록을 하면 그렇죠. 만 명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리멤버는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머리를 잘 썼고 그렇죠. 좀 뭐라 그럴까 앞으로 다른 업종으로의 사세 확장 물론 네네네.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은 네네.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은 회사임은 분명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리멤버는 사람이 많이 쓸수록 싸져요. 그쵸. 많이 그쵸. 싸지. 왜냐하면은 진짜 제일 안 좋은 거는 저 혼자서 명함을 다 주게 되면 다 일해야 되는데 네네. 100명이서 겹치는 게 10장만 나오면 10% 아껴지고 그게 많아질수록 알아서 겹치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낼 수 있는 게 통계 같은 것도 내기가 좋은 거예요. 네네. 아, 삼성 직원들이 제일 열심히 영업을 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통계도 굉장히 정확한 통계를 낼 수도 있는 또 아, 부가적인 그쵸. 서비스. 왜냐하면 그거는 이용약관이랑 어긋나긴 하거든요. 네네. 이용약관에서는 이 명함 있는 정보를 안 쓴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정보에서 나오는 통계를 쓰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네네. 아, 뭐,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진짜 코에 붙이기 나름이고 귀에 붙이기 나름이긴 하지만 만약에 뭐 제가 정말로 정확하게 아, 우리 직원들이 얼마큼 열심히 일했냐면 이것만큼 정확한 통계를 구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음. 사실 그렇게 하면서 네트워킹의 어떤 연관도도 그려볼 수 있고. 그쵸? 링크드인, 네네. 네네네. 굉장히 이 리멤버는 갖고 있는 그 데이터 가치가 꼭 개인 정보뿐만이 아니라도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아마 구축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그런 내부적인 전략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생각은 여기서 좀 많이 제가 그냥 한 듭니다. 가지만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게 본 시리즈가 실리콘밸리라는 그 미드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아, 봐야 보면서 제가 되겠다. 좀 네. 되게 재밌어요. 아, 되게 재밌어요. 실장님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시즌 2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네네. 저희가 하여튼 되게 관심 많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앱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사이더식의 정보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네네. 투자를 어떻게 근데 되게 코미디인데 되게 재밌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래의 수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론칭한 앱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리고 막 몇백억 단위로 그런 앱들이 상장이 되고 막 투자를 받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지금까지 정말 수익화를 내 가지고 투자받은 거에 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 현 음, 상태에서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참 이런 앱들이 전 좋아요. 굉장히 특히 이런 앱은 빨리 쓰면 쓸수록 저희가 이득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은 그쵸. 아까 이거는 저희가 앞서 얘기한 시간을 절약해주는 앱이기도 하니까. 아, 그것도 그렇고 우선은 그러니까 리멤버 측에서 지금으로서는 유저를 끌어모은 입장이니까 저희는 쉽게 말해서 100% 디스카운트라는 걸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완전 무료니까. 네, 그쵸. 그렇죠. 지금 네네. 완전 무료일 때 열심히 써놓으면 굉장히 이득인 거죠. 나중에 이게 네네. 유료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되든. 네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유료인데,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쓰는 게 좋죠. 그리고 또 잘 되면 되게 좋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랄까, 특히 이거는 너무나도 그 지출이 높은 서비스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뭐 당연히 음, 이거 만드신 분들이 워낙 이제 미래적인 시야가 있으시고 당연히 이제 포석이 있으시겠지만 네네.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지 이게. 음, 저도 궁금하네요. 나머지 앱을 어쨌든 한번 소개해 볼까요? 뭐 나머지 앱보다 우선은 어쨌든 저는 써본 결과 마무리를 굉장히 칠까요? 만족을 네. 하고요. 예, 네네.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뭐 저희가 이제 리멤버 직원이 아닌 입장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열심히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왜냐하면 뭐 지금 공짜인 게 언제까지 공짜일지 모르는 거고 네네. 지금으로는 굉장히 잘 되는 건 맞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뭐 그, 다른 앱은 뭐 있나요? 오피스 렌저는 사실 스캔 앱이라서 뭐, 네, 뭐 그건 솔직히 워낙 많으니까. 네네. 스캔 앱입니다. 오피스 렌즈는 문서를 이렇게 사진을 찰칵 찍어서 네네. PDF나 사진 네네. 파일로 이렇게 스캔을 해주는 앱인데요. 그래서 네네. 뭐, 워낙 어떤, 많은데 그 중에 뭐 그래도 네네. 쓸만하다는 거가 사실이겠죠, 아무래도. 네, 어떤 앱들은 OCR 기능도 제공을 해요. 이 네네네. 마이크로소프트 앱은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은데, 뭐 네네. 제가 잘 쓰는 앱은 스캔봇이란 아, 앱도 저도 쓰고 스캔 있고, 봤습니다. 네. 네네, 스캔봇도 뭐 OCR 기능도 지원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또 이제 국내에 좀 특화된 앱인데 엠팩스라는 게 있어요. 네네. 여기서 소개한 앱은 엠팩스는 뭐냐면 일종의 소위 요새 팩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거의. 없죠. 예, 혹은 개인이 팩스를 가지고 회사 가면 팩스는 굉장히 많지만 그쵸. 개인이 팩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실 없죠, 없는데, 거의. 네네. 팩스 번호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근데 네네. 팩스를 여기 엠팩스에 가입을 하면 팩스 네네. 번호가 나오고
번호가 나온다. 네, 네. 팩스 번호도 나오고 그래서 번호를 해서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아, 번호도 없이 그냥 번호 안 만들고 내가 보내기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입을 네네. 하면 특정 번호를 찍고 좋다. 팩스 번호 찍고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거나 뭐 하면은 좋네요. 엠팩스를 한번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유료예요. 그런가요? 예, 이거는 현재는 이제 회원 가입하면 10번 팩스를 무료로 보낼 수 있다고 하지만 재밌네요. 네네. 예, 근데 뭐 사실 개인은 10번 팩스 정도면 좀 꽤 오랫동안 쓰겠죠. 그쵸? 근데 그 이상이면은 이제 유료화 되는 건데 재밌네요. 하늘 씨 이거 써봤나요? 엠팩스? 엠팩스는 안 써봤는데 저도 되게 재밌는 게 최근에 팩스를 네. 보낸 일이 있어요. 인테리어 레노베이션 하면서 아직도 좀 아. 이렇게 올드스쿨 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네네. 썼는데 저도 찾아보다 저는 웹 서비스를 써요. 네네. 네, 근데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우선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회원하면인데 뭐 한 달에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10장 정도 무료인 걸로 기억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한 번에 10장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에 그러니까 저희처럼 라이트 유저는 평생 무료를 쓸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웹 서비스를 썼어요. 근데 엠팩스는 따로 써본 적이 없네요. 팩스 보내는데 그 무료 서비스가 있어요, 아예? 네네. 외국 거예요.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그냥 뭐더라? 그럼 한국으로 한국 다 돼요. 번- 네, 그러니까 번호로 보내는데 그게 무료라고요? 네, 다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 팩스 보내도 무료인 거예요, 이게. 와. 그러면 되게 편하게 그거를 썼어요. 나중에 저희가 페이스북으로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공유가 되죠. 네네네. 제가 네네네. 찾아가지고 네네네. 보내드릴게요. 외국 사이트가 영어긴 한데 되게 단순해요. 그냥 번호 넣고 이미지가 됐든 PDF가 됐든 올리기만 하면은 이메일로 저한테 와요. 이거 보내겠다고. 근데 네네. 그건 뭐 실명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뭐 아니면 제 이메일을 좀 뭐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네네. 근데 그걸 오케이 하면은 바로 가요. 이메일 그 팩스가. 무료도 있군요. 저는 엠팩스는 저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엠팩스 네네네. 예전부터 팩스 기계를 넣는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그쵸. 불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그쵸. 저는 이제 팩스 기계도 없애고 번호도 없애서 저도 외국 서비스인데 이팩스라고 써요. 이메일 할 때 이에 이팩스라고 있는데 네네네. 한국 전화번호가 팩스 번호가 나와요. 재밌네요. 네네. 한국 팩스 번호가 나오고 이거는 장점이 뭐냐면 엠팩스는 앱에서만 지금 되잖아요. 근데 그쵸, 그쵸. 이 팩스는 네네. 이메일로 첨부 파일을 PDF를 붙이거나 JPG로 보내서 이메일로 팩스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네네. 제가 받은 번호로 팩스가 오면은 그 팩스가 이메일로? 오면 그 이메일로 첨부 파일로 와요. PDF로. 좋다. 그거 네, 좋네요. 나도 네. 이메일 번호 받는 것도 사실 일인 것 같은데. 네, 이메일이 왜 사실 정말 많이 표준화돼 있고 정말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쓰기에 따라 많은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용료는 한 12,000원 한 달에? 그래요? 네, 싸진 네. 않네요. 많이 쓰는 네, 꽤 비싼 한 달에 건데? 12,000원인데 네네. 뭐 이메일로 첨부 파일을 받을 수 있고 재밌다. 뭐 이런 것들은 재밌는데 저도 지금 엠팩스를 보고 나니까 엠팩스 뭐 요새는 핸드폰 다 갖고 있으니까 그쵸. 휴대폰으로 팩스 수신할 수 있고 이러면 굉장히 좋겠네요. 이 팩스 단점이 이제 국내 팩스 번호 중에는 네네. 되게 좀 그러니까 좀 이상한 번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음. 일반 번호가 아니라 좀 희한한 번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네네네. 큰 회사의 뭐 조그만 부서에서는 그런 걸 많이 쓰는데 여러 명이 공유하는 팩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데는 네네. 전송이 실패하기도 하는데 그런 단점인데 엠팩스는 아마 국내 서비스라서 네네네. 그런 거좀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이런 거는 괜찮긴 하네요. 재밌네요. 네네. 궁극적으로 근데 팩스는 없어질 서비스겠죠 앞으로. 네, 팩스를 죽여야죠. 이거는 진짜 팩스를, 근데 또 웃긴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팩스 쓰시는 분들한테 이메일 쓰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네, 의견이 그쵸.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저도 그냥 네. 맞춰 드리는 거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 짧은 오늘, 대화가 될 줄 알았는데 이 에피소드가 될 줄 알았는데 좀 길어졌네요. 그러게요. 근데 리멤버, 저도 이게 수동 서비스가 되게 재밌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또 얘기했죠. 네네. 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 한우 씨. 많으셨습니다. 네네. 오늘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